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미국 대선 11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은 지난번에 슈퍼 튜스데이 끝나고 나서 정규방송 시간에 슈퍼 튜스데이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11번째에는 슈퍼 튜스데이가 끝나고 나서 지금 민주당의 후보 가운데서 이 선거 캠페인을 중단하고 사퇴를 하고 한 후보들이 있는데 그 후보들이 이미 받은 대의원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의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1991표 첫 번째 투표에서 그 표를 만약에 어떠한 후보도 얻지 못하게 된다면 그게 조 바이든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 사이에서의 일이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브로커 컨벤션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브로커드 컨벤션이라고도 하고 컨테스티드 컨벤션이라고도 해서 어떻게 이제 다퉈서 이 나머지 그 후보를 딱 뽑아내는가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마이클 블룸버그, 엘리자베스 워렌, 또 피트 브리지지, 에이미 klobuchar 이 4명의 후보가 지금까지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대의원 숫자를 가졌는데 이 대의원 숫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2016년과 2020년 뭐 여러 가지 당에서 조금씩 이 대의원 갖고 또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규정 같은 것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대의원 숫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664표, 그리고 버니 샌더스 후보가 573표. 그러면 1991표가 돼야지 이제 그 당의 후보가 되는데 아직 한참 더 가야지 되죠. 그리고 물론 아직까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도 인디애나주 또 미시건주를 포함해서 5개 주에서 예비 선거가 치러지지만 50% 이상 거의 이제 60%의 대의원 숫자를 가려내는 그런 투표가 계속 치러져야지 되고요. 그래도 이제 아무튼 그 과반수가 안 나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 오늘 전해드릴 텐데 이 두 후보뿐만이 아니라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가 64표 대의원을 가졌고요. 마이클 블룸버그 후보도 꽤 많이 가졌습니다. 61표, 피트 브리지지 26표, 에이미 klobuchar 7표, 툴시 길버드라고 역시 민주당에서 아직 사퇴하지 않은 그 하와이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 있죠. 이 의원도 아메리카 사모아를 포함해서 2표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 툴시 길버드를 빼고는 158표가 되겠네요. 이 158표는 갈 곳이 없는 다리가 돼버린 겁니다. 후보들이 이제 더 이상 후보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를 말씀드리기 전에 민주당에서 대의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의원 숫자도 다르고 대의원 운영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3,979표는 pleased delegate이라고 해서 이제 그 누구에게 찍겠다 하는 것이 약속된 서약된 대의원 표입니다. 그래서 이 3,979표도 각 주마다요. 주에서 그 주를 대표하는 대의원이 있고 또 지역구를 대표하는 그런 그 대의원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2,500 몇 명 대 1,388표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주를 대표하는 2,591표는 대부분의 주에서 예외가 물론 있습니다. 미국이 50개 주나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에서 거의 15% 정도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대의원 숫자를 가져갈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15% 이상을 받은 그런 그 후보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 4명의 후보가 이미 갖고 있었던 158표, 이 표를 버니 샌더스와 조 바이든 이 두 후보가 비행기예요. 일요일에 비행기가 다니네요. 이 두 후보가 자신들이 그 주에서 받은 그 유권자 투표수 그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가져갑니다. 주의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디스트릭 이제 각
지역을 그 대표하는 대의원들의 표수는 지금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면요. 대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에미 크로바샤나 핏 브리지즈나 마이클 블룸버그가 그만둔다 하면서 조 바이든을 공식 지지했죠. 아직까지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는 어떤 특정 후보를 공식 지지하는데 내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했고, 이러한 후보들이 사퇴하고 더 이상 그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서 조 바이든을 나는 지지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 바이든을 여러분도 지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었던 그 대의원 숫자요. 그것도 다는 아니죠. 주의 대의원 숫자는 퍼센테이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역구의 대의원 숫자가 다 이 후보들이 공식 지지한 조 바이든에게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규정을 어떻게 지었냐면요.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지금 그 민주당이 아닌 버니 샌더스 후보보다는 조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해 주기를 원하고는 있지만 그게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강요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플리즈드 대의원이었지만 본인들이 이제 그 찍은 그런 그 후보들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프리 에이전트처럼 돼버린 겁니다. 마치 그 슈퍼 대의원들처럼, 슈퍼 대의원들 771명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처럼 프리하게는 됐는데 조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후보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조 바이든을 대체적으로 지지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이 조 바이든 후보를 지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771표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대회가 전당대회에 의해서 룰이 바뀌었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가 막 그 요구를 해서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2016년도에 버니 샌더스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과 예비선거를 치렀죠. 그때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그 전당대회 투표가 첫 번째에 pleased delegate, 서약을 한 그런 그 대의원들, 대체적으로 이제 예비선거 투표를 하고 그 투표한 유권자에 따라서 대의원들이 거기에 그 후보에게 주는 그런 그 후보와 슈퍼 델리게이시라는 771표.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누구인가 뭐 거의 정해지지 않은 주가 많은데요.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뭐 주지사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당 내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 내부 사람들은 특별하게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아무튼 이 771표가 남았는데 이게 이제 전당대회에 가서 1차 투표에서 1991표, 서약한 뭐 3천 몇백 표 가운데서 그 과반수가 1991표거든요. 이 1991표를 아무도 받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2차 투표에서 이렇게 슈퍼 델리게이시라는 사람들이 771표가 따로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2016년도에는 슈퍼 델리게이시나 델리게이시나 같이 투표를 했어요. 한 번에 투표를 했을 때 이 그 슈퍼 델리게이시 많이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이니까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를 해서 버니 샌더스가 굉장히 싫어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차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 2차 투표를 하자, 슈퍼 델리게이트 투표를 하자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리고 버니 샌더스가 지금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설령 과반수 1991표를 누구라도 바이든이나 본인이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으로 하자. 그렇지 않으면 또 슈퍼 델리게이시 정하고 이렇게 될 때는 당이 분열된다. 샌더스 후보는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후보를 사퇴하면 그렇게 됐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약한 그런 대의원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강제성은 없고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네바다나 버지니아 같은 데가 조금 약간 강제성이 다른 곳보다는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차원에서는 양심대로 투표해라 이렇게 돼 있고, 공화당이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규제가 강해요. 공화당은 이제 거의 가능하면 95%가 그 후보에게 그 투표를 하도록, 이 경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아주 뭐 최악인 그런 때가 있었고 최상인 때가 있었죠.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그냥 누군가가 1991표를 가져가면은 싸움이 안 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슈퍼 델리게이트 하면은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예전에 뭐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전을 했던 조지 맥가번이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에서 본인이 부당하다 해서 뭐 시카고에서 시위도 있었고, 또 4년 뒤인 1972년도에 결국은 조지 맥가번이 후보가 되기는 했지만 리처드 닉슨에게 져버렸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계속 미국의 그 전당대회의 룰이요, 특히 이제 대의원 표를 누구에게 주느냐, 이것은 한번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한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많았어요. 예전에 그 제시 잭슨 목사도 민주당 그 후보가 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마이클 그 두카키스가 이겨서, 그때도 뭐 그 제시 잭슨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 시위하고, 이건 말이 안 돼, 제시 잭슨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는 불만을 많이 터뜨렸는데, 두카키스가 나중에 11월 달에 져버리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의원 숫자들은 민주당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양심에 맡긴다. 그러나 민주당 차원에서는 뭔가 그 조 바이든에게 이 대의원들이 그 후보 사퇴한 후보들이 갖고 있었던 그 대의원 숫자를 바이든에게 주기를 민주당으로서는 원할 테고요. 그래서 이제 contested convention, 서로 이제 그 싸우고 다투고 해서 771표 슈퍼 대의원들이 개입하는, 이번에는 1차에서는 슈퍼 대의원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지난번까지는 1차 투표에서도 슈퍼 대의원들이 개입을 했고요. 이것은 1968년 이후에 슈퍼 델리게이시라는 그 슈퍼 대의원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아무튼 2020년도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샌더스 후보가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다 해서 6월까지, 이제 6월이면은 모든 예비선거가 끝나거든요. 예비선거가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사퇴하는 후보들이 갖고 있었던 그 대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결정이 날 거고요. 그 이후에도 1차 투표, 전당대회가 7월 13일부터 16일까지인데 거기서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 대의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또 슈퍼 대의원도 개입하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또 일반 대의원도 개입하기도 하고 아주 복잡해요. 저는 지금 큰 그 원론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당은 굉장히 그 걱정을 하고 있죠. 어차피 이게 화합을 해야지. 지금 민주당의 유일한 목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치는 건데, 만약에 조 바이든 후보가 좀 그 피해를 볼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 버니 샌더스 그 후보 측에서 슈퍼 델리게이트, 그 슈퍼 대의원들이 조 바이든 후보를 많이 지지를 했다 해서 마구 그 분노하고 선거 투표장에 가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민주당이 굉장히 그 본선에 투표율도 낮아질 테고, 거기에 이제 버락 오바마의 역할이 있다고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오바마가 그 심지어는 그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던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그 공화당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연설을 하고, 그 뒤부터는 이제 그 만약에 조 바이든이 후보가 된다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같이 그 캠페인을 많이 하고 다니겠죠. 버니 샌더스가 who knows 그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버니 샌더스 후보를 지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은 공통의 목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치기라는 여기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공화당의 경우는, 공화당은 전체적으로 그 대의원 숫자가 민주당보다 적습니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2472표.
가운데서 과반수인 1237표를 얻으면 되고, 거의가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은 예비선거를 쭉 치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전당대회에서도 투표하게, 결과와 달리 반기를 드는 게 없기, 공화당이 조금 더 타이트한 겁니다, 룰이.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 룰을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뒤에는 제가 또 하나, 이번에도 좀 아웃라인만, 이제는 분명히 버니 샌더스 아니면 거의 분명히, 이 세상에 분명이라는 것은 없으니까요. 미래의 11월 달 일을 지금 분명하게 결정진다는 게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버니 샌더스, 조 바이든, 또 도널드 트럼프, 이 세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세 후보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오늘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윤곽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2020 미국 대선 11번째 여기서 마치고요. 맨 끝에 어제 제가 방송했었던 위켄드 에디션 가운데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요, 미국 인구를 3억 2천만에서 3억 4천만을 3,200만, 3,400만이라고 잘못 말씀드렸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10만 명에서 10,000명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보다 훨씬 현명하신 여러분들께서 이 엄청난 숫자의 실수를 다 제대로 알아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잠시 뒤에 후보들에 관한 아주 브리프한 양력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